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로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개인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에 대하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북쪽 전화와 압류 등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과 파산의 공통점은 내가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 중 어떤 것이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가에게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하고 남는 채무는 최고 90%까지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채무를 강제로 조정하여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도움되는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고민하는 개인 채무자를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신청 자격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해야 하는 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일정 금액을 탕감받고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신용점수를 높여서 다시 신용카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신용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빚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법률로 채무를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둘째, 채무 연체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전화, 채권 추심, 통장 압류 등 걱정 없이 편안하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모르게 진행 가능하며 공무원, 의사, 임원 등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고 90%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다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발생하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항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카드 사용과 신용대출이 안됩니다. 이는 채무가 연체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당연히 중지되고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이 중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둘째,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이 안되고 중부금 대출이 안 나온다. 이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발생하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셋째, 준비할 서류가 많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을 선임해서 진행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기본 서류 이외 서류 발급 및 작성을 모두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신청에서 개시 결정까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대리인 사무실을 선임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수입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수입은 급여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갚을 능력은 채무자의 수입, 부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셋째,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월 소득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금액, 월 소득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넷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변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변제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사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통해 확인하고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개시결정과 면책결정은 누구나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위에서 설명드린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 나에게 유리하고 개인회생 장점 중 하나인 최고 90%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역을 분석하고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과 월 변제금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는 절차가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월 변제금 계산 방법은 글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위와 같이 월 변제금 산정, 수식과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니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산정에 있어 추가 생계비를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전국 법원별로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담받기 전에는 아래 개인회생 상담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상담을 받아야 브로커 사무실에서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분들이 다른 곳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확인되어 몇 번을 클릭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제도 중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이니 더욱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